여의도 멘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형님, 코스피 지수가 심상치가 않아요. 아, 그래. 진짜. 형이 한번 저녁 쏠게. 형 다시 빨간불 들어왔다. 빨간불 들어왔어요. 아, 2차 전지 한 2개 잘못 넣었다가 내 진짜 피눈물이 났는데, 나 진짜. 여러분, 2차 전지 더 이상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안 올 것 같은 구조대가 왔습니다. 아, 근데 그 2차 전지 그 종목은 오른 건 아닌데, 네. 다른 종목이 올라가 주니까, 야, 너 뭐 다시 또 봄은 온다. 돌고 도는 것 같아. 근데 요번에 돌고 도는 거는 좀 전에하고 좀 달라요. 네. 마침 나도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아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거 한두 개만 물어보고 또 진행을 하면, 네. 첫 번째, 아니 교수님, 실적도 없이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다 뻥카 아닙니까? 이 질문을 방송국, 라디오를 나가든 다른 유튜브를 나가든 많이 물어보는데, 물어봐는 그게 편집이 됐더라고. 참, 그거 왜 물어본 거야? 아니, 그거 많이 당하시잖아요. 네. 자,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주가 5천의 변화는요, 실적 장세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느 기업에서 실적이 200억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200억 받습니다. 근데 지금도 또 200억을 봐요. 그럼 교수님, 그 회사 주가가 왜 오르는 거예요? 예전에 실적이 200억 났는데 우리한테 배당 안 했잖아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아니면 큰 회사 사주가 자기 주머니만 챙기고 나쁜 일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이 200억이 나왔는데 저한테 15만 원씩 입금을 해줬어요. 바로 똑같은 실적인데 주주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을 바꾼 거예요. 실적이 늘어나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한국의 기업들은 저 정도 실적이었어도 주주 배당 안 하잖아. 그리고 뭐 지네들 또 물적 분할이나 하고 앉아 있고 이랬는데, 그런 리스크 요인은 줄고 배당은 늘리고 자사주도 소각할 가능성도 생겨버리고,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실적이 오른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물론 경기가 더 안 좋아져서 실적도 떨어질 수도 있지만, 환경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그것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도 없는 뻥카 증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건 다른 걸로 지금 증시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우리 정치권에서 또 이렇게 또 우리 또 바보 취급할까 봐도 걱정이 되는 게, 상법 개정하는 거 이거 진짜 큰 단추 채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채운 거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 질문이 뭐겠어? 만약에 상법 개정했어. 네. 그런데 대기업 총수들은 여전히, 그래서 뭐, 야, 우리는 원래대로 해. 그래서 원래대로 늘 하던 방식대로 했어요. 그러면 어떡할 건데? 뺄까요? 우리가 그 상법 개정한 그 큰 취지, 선언적인 내용, 거기에 부합하는 형태로 경영활동을 실제 안 했을 때, 이놈 그렇게 안 하네? 무슨 페널티를 어떻게 줄지 아직 구체적으로 법제화된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또 소액 주주들이 줄 소송 걸고 그걸로 어떻게든 승소해서 나중에 뭔가 응당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들었을 뿐이지, 그러면 우리가 또 변호사 선임해서 줄 소송해서 그게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 싸움을 나보러 하라고? 어느 소액주주가? 우리나라 투자 문화는 단기 매매로 끝나는데 1년 뒤면 나 삼성전자 주주 아닌데?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부터 어겼을 땐 어떻게 할 건지 페널티도 어마어마하게 논의해야 되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에게도 또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있어. 너무 로컬 마인드를 가지고 판을 짜면 큰일 나. 자,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해서 대주주들에게도 배당에 관심을 두게 하자. 그러면 이거 큰 효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 네. 근데 내가 100분 토론 얼마 전에 나갔었거든. 그래서 100분 토론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효과가 없다고 얘기한 적 없어. 그런데 또 이 댓글은 또 그걸 또 그렇게 또 써버리더라고. 저 사람 효과 없다고 얘기했다.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얘기했어. 오늘 그걸 좀 자세히 얘기하려고 하는데, 100분 토론도 100분이 아니더만 75분이에요. 그래요? 어. 더 많이 해서 편집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75분에
그게 왜 75분이 됐나 했더니 이제 옛날만큼 안 본대. 토론을 길게. 시청률 쭉쭉쭉 떨어지나 봐. 그래서 75분 하고 중간에 중간 광고도 들어가잖아. 75분도 아니야. 그러니 이거 뭐 이게 내가 실질적으로 4명 나갔으니까 얘기하는 건 한 20몇 분밖에 안 된다고. 20몇 분도 안 되지. 100분을 모시고 얘기해가지고 아 그건가? 이제? 그런 거 그렇게 바뀌었나? 패널이 100명이라는 얘기야? 아 그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그 용어가. 하여튼 그래서 더 얘기를 해야 오해가 없는데 더 얘기를 못한 걸 그걸 마저 이어서 해드리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제가 생각보다 효과가 작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예. 전 세계에서 부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독특한 기준이 생기기 시작했거든. 근데 우리나라도 그거에 슬슬 더 들어가기 시작했어. 뭘 것 같아? 너랑 나랑 우리 명성 PD가 굉장히 로타리 클럽에서 딱 만났어. 봤더니 막 시계 막 번쩍번쩍하고 막 옷차림도 막 그렇고. 근데 실제 부자가 또 그렇지도 않은 경우도 많은데. 예. 근데 뭔가 딱 이 모임에 온 거는 나름대로 자산가들이야. 그러면 여기서 또 나름 자산가들 사이에 서열이라는 게 있거든.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또 다른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대놓고 얼마나 보세요? 물어보긴 좀 애매하잖아. 그랬을 때 쓱 보는 게 이제 스캔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걸 많이 물어봐. 뭘 물어볼 것 같아? 국적이 몇 개세요? 아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맞아. 이야기하셨어요. 맞아. 그래서 엄마가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인계래서 뭐 거기 영주권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조세피난처에 또 하나 뭐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 있잖아. 그런 것들이 아, 이 사람이 이제 돈 관리를 진짜 인터내셔널하게 관리해야 될 수준까지 올라갔구나. 절세하려면 한국 말고 다른 데도 내 국적을 가져야 될 사람까지 돼버렸구나. 자, 그래서 우리나라 KBS에서 몇 해 전에 심층 조사를 했어. 국내 10대 재벌 일가 921명 중에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일까? 선대 회장은 다 한국인이야. 그렇죠. 아들도 한국인이야. 왜? 아빠 쫓아다니면서 사업 거들었거든. 근데 손주부터는 외국인이지. 이중 국적자야. 그렇죠. 왜냐하면 내 손주부터는 글로벌 경영도 익혀야 되고 또 좋은 교육 혜택을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시켜주고 싶었고 그래서 일찍 조기 유학을 보낸 사람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야.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또 많아요. 그렇네. 그렇네. 아버지 옆에서 경영 수업하면서 아버지 사업 거들다가 너 미국에서 MBA 좀 갔다 와 했을 때 거기에서 애를 낳을 수도 있었으니까. 예, 그거는 좀 자연스러운 케이스고, 어. 일부러 가서 낳는 케이스. 원정 출산도 있지. 맞아. 그것도 있지. 이 사람들은 이제 한국의 과세 표준과 과세 징수 대상만, 징수 체계만을 고민하지 않아요. 자꾸 오해하시는 게 우리나라 지금까지의 그 과세는 재벌 대기업들이요. 자기한테 배당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들한테 배당을 때리려고 하면 나는 대주주니까 배당 때릴 때 내가 받아갈 배당 소득이 얼마나 되겠어. 몇백억이나 또 많을 때는 진짜 1000억이 넘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걸 종합과세를 때려버리면 반이 다 날아가는데 그렇죠. 이러니 이게 뭐냐. 그래서 배당 소득만 따로 분리해서 그 중에서 배당 소득에 대한 레이트, 율은 또 조금 낮춰가지고 하면 이 사람들이 세금 덜 뜯어갈 테니 배당 많이 할 거 아닙니까가 지금까지의 논거였단 말이야. 이 논거의 대전제는 국내 조세 징수율을 가지고 비교한 거일 뿐이야. 이게 바로 로컬 마인드의 입법이라는 거야. 로컬 마인드로 정책을 바라보는 거고.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 초재벌 대기업들은 미국에 MBA 갔었을 때 친구가 넌 중국계니? 아니 난 화교야. 화교는 자기가 중국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코스모폴리탄. 즉 다국적자야. 나는 말레이의 아버지가 재벌인데 중국에 예전에 선대 때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냥 화교야야. 그래서 화교만 봐도 알겠지만 다국적자들이고 그리고 걔네들은 국적이 더 많아.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 기업도 거기 가서 딱 봤더니 친구들이 다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국제 무대를 중심으로 비즈니스하는 애들이고 이미 대기업들도 다 그런 기업들이잖아. 그렇죠.
아, 이런 거였구나. 야, 그런데 너는 말레이 국적도 있고 무슨 국적도 있는데 왜 갑자기 조세 피난처 국적은 또 왜 얻었고 집은 왜 두바이에 또 샀어? 아, 두바이가 요즘 세법을 개정해서 뭐 했고 그리고 조세 피난처는 뭐 했고 그걸 다 보고 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초중견기업 이상, 조 이상의 매출 올리는 모든 어떤 오너들은 옆에 누가 붙어 있어? 전문적인 변호사, 전문적인 그렇죠. 회계사 다 붙어서 토탈 케어를 해줘.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세법만 쳐다보고 있는 바보들인가? 그렇죠. 그건 나나 너나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나 에이, 제 신용카드 공제 들라오네. 이게 우리들이야. 저는 대한민국에서 버리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나도 제발 그 신용카드 공제나 이런 거 다시 올려주세요. 아이, 연말에 13번째 월급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을 한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조세만 가지고 하는 전문적인 세미나면 제가 좀 더 딥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휴대폰 만드는 회사의 회장이라고 네. 쳐볼게. 그런데 이 휴대폰 만드는 회사의 회장이 한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어. 근데 그 반도체 휴대폰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네. 휴대폰은 근데 중국이 베트남으로 하자고. 베트남이 워낙 패키지도 잘하고 그다음에 조립도 잘하고 싸니까 거기서 잘해. 그래서 베트남에 휴대폰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 놨어. 그러면 여기 반도체 만드는 공장도 기업도 내 거고 휴대폰 만드는 베트남에 내가 설립해 놓은 회사도 내 거잖아. 네. 그런데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베트남 법인에다가 내가 얼마에 파는지에 따라서 한국에 있는 법인의 이익을 더 많이 남기게 되는 건지 베트남에 있는 법인의 이익을 더 많이 남기게 되는지를 난 내가 정할 수 있어. 그렇죠. 내가 정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가만히 봤는데 베트남 그 법인도 내가 대주주잖아. 여기도 내가 대주주고. 근데 베트남의 조세책을 딱 봤더니 베트남이 날 유치하기 위해서 그 법인은 앞으로 특별히 저희가 조세 특약으로 30년 동안 법인세 면제하기로 했고 야오. 그러면 그건 우리 회사나 좋은 일이지 뭐 내가 도울 게 있나? 그래서 거기에서 배당 때리시면 그 배당 소득세도 과세 안 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한국에서 반도체를 싸게 굉장히 저렴하게 넘기겠죠. 베트남 휴대폰 회사에 넘기는 거야. 이익을 극대화시키죠. 그럼 거기 이익이 커져. 네. 그럼 그 이익 커지니까 거기서 배당 때리기가 쉽지. 그렇죠. 근데 거기서 배당을 때렸을 땐 예를 들어서 관세가 없다. 세금이 없다. 그럼 거기서 받는 거야. 그렇죠. 대신 이제 한국은 일단 박리담회가 되는 거죠. 그렇지. 네. 한국에선 이익이 안 남는 네. 거지. 그럼 우리 그 한국의 주주들은 여기서 배당을 받을 게 없죠.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이거보다 더 복잡합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배당을 받았을 땐 또 우리나라 국세청이 이거 바보는 아닌데 그런데 우리 변호사들, 우리 회계사들 이렇게 간단하게 산식을 만들지 않지.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중에서 이중 국적자가 3세, 4세는 거의 30-40%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냥 기본 어떤 프레임을 이제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아, 이게 한국의 배당소득 분리 과세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는 말씀이 무슨 소리셨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효과가 제가 제한적일 겁니다라고 얘기한 게 만약에 재벌 기업들의 대주주에게 확실하게 절세를 해서 우리들에게도 배당을 많이 하고 주가를 빡 올려주려면 그냥 우리 원래 줬던 세금에 얼마 깎아줬잖아 그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더 파격적인 수준으로 해야 뭔가 걔네가 그럼 그냥 한국에 가져와도 되겠는데 이득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베트남만 하더라도 거기에 사실 세금을 남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만 더 조금 더 나가면 페이퍼 컴퍼니를 조세 피난처에 하나 설립해. 그리고 거기에서 그 국제 교역과 여러 가지 사업 컨설팅과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계획과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대부분 용역을 담당하는 회사를 뭐 바하마 군도라든가 요즘은 거기까지 안 가. 뭐 세이셸제도 거기까지 안 가. 싱가포르도 조세 피난처가 돼버렸고 두바이도 조세 피난처고 모리셔스라는 휴양지도 조세 피난처. 모리셔스 있죠. 거기 그냥 세워.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 이득이 어떻게 됐어? 예, 이번에 저희가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총 1,000억 원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리셔스에 내가 페이퍼 컴퍼니 설립해 놓은 거 있지? 거긴 조셉 피난처니까 우리가 거기 대주주가 누군지 그 회사 사주가 누군지 거기에서 번 돈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런 건 오픈을 안 하는 게 조셉 피난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난을 간 거지. 거기다가 이 1,000억 중에 한 300억은 미래 비전 관련된 용역과 무슨 저작권 관리 명목으로 거기서 돈 받은 걸로 해서 지급해. 왜 용역인지 알겠지. 뭘 만들어서 보내고 뭘 하면 이건 실제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근데 뭐 A4 몇 장 받아서 뭐 컨설팅이라든지 했다 그걸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거기서 벌써 한 3,400억 빼버려. 그럼 이제 용역 저 한 600억만 남지? 그럼 이건 뭐 그냥 대충 하자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모리셔스나 그 두바이든 싱가포르든 어디든 거기 돈이 가져가 버리면 나는 거기에 쌓아놨다가 최악의 경우 우리 아들한테 그거 줘버리지 뭐. 어차피 알짜니까. 그래서 정리합니다. 이제 조세 체계를 비교하거나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대상자들은 이중국적자들이다. 다국적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렇죠. 그걸 염두에 두고 입법을 고려해야지. 다행히도 10대 재벌 기업은 꽤 주주 친화 정책을 할 거야. 초국적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서슬퍼런 대통령의 정책 기조, 정부 기조에 반하는 일을 했다가는 털어서 먼지가 수북히 나오거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제일 걱정하는 쪽은 우리가 잘 모르는 엄청난 기업인데 이름은 알지만 거기 총수 얼굴 지나가면 모르는 사람들. 뭔지 알지? 네. 사실 10대 기업 중에서도 우리가 지나갈 때 거기 3세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견 기업들 있지. 네. 그런 기업들의 사실 3세, 4세는 사실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야. 아, 그렇죠. 사실 이재용 회장이나 또 정기선, 정의선, 또 뭐 구씨 집안들 지나가면 사람 알아본 사람 많잖아. 알아보고 너 차도 옛날에 뭐 SM 타고 다니고, 맞아. 네, 뭐 현대 뭐 카니발 타고 다니고, 그랜저 XG 타고 다니고 옛날에 맞아.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세무조사가 나갈 수도 있고, 뭐 10대 기업 중에서 어디만 배당성에 났다고, 야 세무조사 들어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 회사들은 두들겨 맞을 게 겁나서 해외에 비해서 지금 과세에 대해서 조금만 낮춰줘도 약간의 호응을 할 거야. 근데 중견기업 모르지만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들이 꽤 있어. 그런 회사들은 그 여론몰이의 대상도 아니거든. 그렇죠.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 그런 회사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 야, 그냥 다 외국으로 빼자. 훨씬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 자, 그래서 제 결론입니다. 그런 회사들도 우리나라의 포스트가 되고 차세대 주자가 될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다 나가면 결국 우리도 손해보는 게 일부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새끼들 다 나가라고 하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결론입니다. 과세 기준을 바꿀 때는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시각을 가지고 하자.